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용산 지구단위 계획 및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서울로와 염천교 수제화 거리 사이 2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구간입니다. 세부 계획안에 따르면 철도 부지 등은 용도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해 지하 6층, 지상 38층의 총 5개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강북의 코엑스로 개발을 앞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9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 하락폭이 감소했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0.01%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58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7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61.5%로 전월 대비 3.9%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에서 312개의 매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 중 192개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전월 대비 7.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감돌면서 주택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규제 완화 공약이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과 서초구는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직은 상승폭이 미미하고 이 기대와 우려가 감도는 상황인 만큼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미스터 재개발 박일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이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다들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박일권 대표님께서 GTX-B 노선 확정에 따른 용산 지역 변화 예고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가 3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완화,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에 대한 완화 정책. 두 번째는 정비사업 활성화, 즉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GTX 노선입니다. A, B, C 노선 플러스 D, E, F까지 나오고 있고요. A, B, C 노선 중에서도 신규 연장선 추가적인 역세권이 생길 지역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GTX 노선과 맞물려서 서울의 중심축, 최근에 또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긴다. 어디로 옮기죠? 바로 용산으로 옮긴다라는 핫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GTX와 용산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역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를 먼저 살펴드릴 텐데요. 용산역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A 노선, 이 서울 역세권 용산에 들어오고요. B 노선이 드디어 용산의 상봉에 대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고, 정부가 1단계 구간을 착공을 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2조 3천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용산역에서 상봉 역세권 구간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용산에서 인천까지는 민자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A 노선 용산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고 공사 중에 있고요. 드디어 B 노선도 확정이 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추가적인 GTX 라인이 용산에 개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의 중심, GTX의 중심축이 용산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GTX A 노선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 역세권, 강남, 동탄, 또 지금은 평택까지 좀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B 노선입니다. 인천 송도에서부터 여의도를 거쳐서 용산 역세권, 그래서 상봉 역세권, 평내 마석까지 갈 예정인데요. 상봉까지는 국비로 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자로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GTX A, B, C 이외의 그런 역세권들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GTX 노선 라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3가지 정도 포인트로 GTX와 용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가 앞으로 서울권, 특히 수도권의 가격을 상승하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외곽에서 도심이나 강남권까지 30분 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획기적인 직주 근접, 직주 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GTX 노선이 개통되는 역세권 그런 지역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GTX A 노선, B 노선, 거기다 D 노선까지 확정이 됐고요. A, B, D 노선이 바로 용산에 들어옵니다. GTX가 3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은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A, B, D 노선뿐만 아니고 앞으로 신안산선, 신분당선 또 다양한 그런 역세권이 개통되면 지금 한 4개 정도의 전철이 다니고 있는데요. 플러스 앞으로 GTX 노선까지 하면 6개의 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려 10개의 GTX와 전철 노선이 들어오는 완벽한 지역으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GTX와 연계한 용산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GTX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확실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도 집값 상승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GTX가 개통되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면 송도나 의정부 라인, 또 의왕이라든지 과천 지역들, 평택 지역들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개발의 최대 공약이 GTX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지역들은 다 GTX가 개통되는 지역들이고요. 앞으로 D노선, E노선, F노선까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GTX 역세권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GTX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GTX A 노선, 파주 운정을 거쳐서 서울 역세권, 용산, 그리고 삼성동과 지금 평택까지 연결을 추진하고 있고요. B 노선, 인천을 출발해서 용산을 거쳐서 마석까지 갈 예정. 또
C노선도 있죠. 그리고 D노선, 인천 경기도를 통해서 삼성동을 거쳐서 하남시청까지, 그리고 또 F노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또 순환선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A, B, C, D, E, F, 물론 A, B, C 노선은 확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또 신규 추가적인 역세권이 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TX 개통되는 라인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GTX A, B, C, A, B, D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용산 교통의 랜드마크로 바뀌게 됩니다. GTX가 트리플 역세권, 3개의 노선이 들어온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GTX 용산 역세권역에 GTX B 노선과 D 노선, 서울역 용산의 GTX A 노선, 거기다가 신안산선, 그리고 또 신분당선까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10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교통의 메카다. 그래서 입지상으로도 서울의 중심축에 용산이 있지만 향후 국제업무단지와 앞서 발표가 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맞물려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 중심축으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GTX와 연관돼서 앞으로 용산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금융 규제의 대출 규제의 수혜를 얻으면서요.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 한강변에 동부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한남 뉴타운, 또 서부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서울 역세권에서 용산 역세권에게 아우르는 서계청파동 원효로 1, 2, 3가 라인, 또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라인도 재개발이 확정돼 있거나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개발이 확정이 돼 있고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용산은 거의 전체 면적, 슬럼화된 지역들이 새로운 신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3대 개발축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산 민족공원, 윤석열 당선인이 오시면 집무실 청와대가 이전이 되면 앞으로 더욱더 개발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국제업무단지 여당인 이제 여당으로 바뀔 그 정부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원안대로 임대 아파트나 주거 시설은 최소화시키고요.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서 국제업무단지를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드디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발표가 됨에 따라 랜드마크로서의 개발 가치가 더더욱 커진다. 또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무려 2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돼서 서울을 바꿀 만한, 도심권을 바꿀 만한 이슈들, 또 경부선 라인도 지하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즉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의 투자 전략은 뭘까요? 바로 용산에 집중하시고요. 본인의 투자 금액, 성향에 맞춰서 나는 민족공원 조망권과 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부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주셔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라인 또는 동부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용산 역세권에 있는 한강 대로변의 주상복합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들, 바로 서부이촌동, 원효로 3, 4가 신창동 라인이 국제업무단지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런 수혜를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또 나는 도심권역에 앞으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지역들, 또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서울 북부 역세권 주변 지역에 서계 청파동,
후암동 라인 또한 앞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슬럼화된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상업 업무타운과 랜드마크 개발 이슈 또 GTX 개통이라는 호재 거기다가 시속 통합 계획이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서울 역세권 즉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역의 3대 포인트를 바라보시고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춰서 수익형 또는 주거형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를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GTX 노선을 타고 이 직주 근접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서울과 또 수도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GTX 노선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GTX 노선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게 바로 용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용산 지역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죠. 네,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땡땡 시대가 옵니다. 어떤 시대냐? 바로 용산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미루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앞으로 용산은 시점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 이슈에 따라서 지속적인 우상향, 가격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점 투자하시는 거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들, 바로 신분당선, 신안산선, GTX, A, B, D 노선이 들어오는 노선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랜드마크 개발이 되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들, 또 서울역 개발 사업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수익을 가장 높게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매머드급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또 방향에 맞춰서 맞춤형 투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또 한 군데 한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지역들을 용산 내에서도 비교 검토하셔서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의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와 함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정말 입지적인 면에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강남권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도심권을 갈 수 있는 정말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추고 있고요. 또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최고의 부촌 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힐 평당가 1억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의 부촌으로서 앞으로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라인 또한 재개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부촌으로 탈바꿈을 할 예정이다. 민족공원 개장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100만 평의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정말 외국 관광객들이 꼭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유엔사 부지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 건설사가 시종사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명품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신분당선 1단계 시사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 앞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한남 뉴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최고가 아파트와 명품 브랜드 샵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용산의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부촌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예정이고요.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시세는 6억 플러스 마이너스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3억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약 3억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고요. 용산 지금 개발이 될 수 있고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 투자금 자체가 4, 5억 이상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 금액, 투자 금액으로 해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제2 한남 뉴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용산 민족공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일부 세대는 또 뷰까지 나옵니다. 유엔사 부지 한남 뉴타운 신분당선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고요. 한남동 이태원 라인 중에서도 재개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내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된 후에는 한남동, 용산,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 아파트로의 변화가 꿈꿔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용산구 한남동까지 소개받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제동 또한 서대문을 대표하는 직주 근접 도심권까지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화된 낙후된 지역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위쪽에 재개발 구역, 지금 입주를 했는데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시면 여신내 역세권, 아래쪽으로 가시면 바로 도심권. 큰 그림을 보시면 바로 두 정거장이면 도심권입니다. 직주 근접 바로 여신내 역세권의 GTX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추가적인 전철 개통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가치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북 횡단선과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바로 옆쪽 라인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교통에 호재가 받쳐주는 지역이고요. 역세권으로 해서 노후화된 지역들이 워낙 많이 있고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90% 이상이 노후화가 40년 된 주택가입니다. 따라서 초역세권이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개발이 되면 일반 분양은 굉장히 많고 조합원 수는 워낙 적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수익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제 역세권 투룸 기준으로 해서 4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 가격은 3억 초반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이 되면 용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조합원 수는 적기 때문에 앞으로 선투자하신 분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트리플 역세권역의 그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도심,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가성비, 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억 5천 전후의 소액 투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본 지역 또한 정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에 이어서 서대문구 홍제동 살펴봤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도 역시 교통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일권 대표님이 용산 홍제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대선이 끝나고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공약들이 다 지켜질 수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그 랠리에서 좀 소외받았었던 곳들, 그리고 이제 개발을 앞둘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것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지금 앞으로의 공약 아니면 세금적인 면들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든 간에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혜택을 봐야겠죠. 어떻게 같이 움직여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특히 두 지역 모두 서울시에서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에 뛰어들 것이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만큼 큰 기대를 해보고 시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지역들, 지금부터 좀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또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니까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미 완성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서초구청장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서울시 쪽으로 그 사업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곳을 공원화를 시키고 지하화를 시키게 된다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눈에 띄시죠. 바로 반포 자이, 그리고 바로 반포 1동. 반포 1동 같은 경우에 이 강남대로 지하철 7호선과 9호선, 신논현역과 논현역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의 중심축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바로 한남대교 나오고 용산까지 올라가는 라인들입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용산까지 앞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이 반포 1동 쪽입니다. 단순히 이 지역이 좋아지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런 게 아니라
향후에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노려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잠시 뒤에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서울시 쪽에서 이 지역을 뭐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신문 기사와 소식들과 조감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포자이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23평짜리가 약 지금 25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자, 평당 1억 1천만 원대를 찍은 겁니다. 자, 이곳과 견줄 수 있는 지역, 대단지로서의 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앞으로의 이 반포 일동 지역들, 예전에는 이 논현동, 오래된 빌라촌에도 묻혔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반포 자이와 견줄 만한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소액으로 강남 한복판에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집이 생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발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기술 복합지구 삼성동과 잠실 일대 대규모 개발 지역들, 뭐 업무 마을산업단지로 해가지고 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공사 들어갔죠. 자, 이 일대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인구 유입 효과와 직장인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쪽 일대에 계속적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진다. 삼성동 집값은 뭐 이미 비싼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잠실도 쉽게 못 들어가죠. 자, 그런 만큼 강남 일대의 집값과 집가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것들 근처기는 합니다. 이 반포 일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 한 5분에서 8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고요. 걸어간다 하더라도 약 20분 거리이지만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보다도 자, 신분당선 연장 개통 사업. 자,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 강남,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1단계 연장 구간인데 지금 실제로 9호선과 7호선 그리고 3호선 라인입니다. 자, 이쪽 일대 새롭게 지금 개찰구들이 이제 출입구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용산까지 뻗어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큰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반포 일동과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동 지하철 9호선 이용해서 삼성동 연결되죠. 자,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이용해가지고 웬만한 지역들 업무 시설들 다 뻗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해서 이제 용산까지 접근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업무 지역들, 서울에 있는 대규모의 지역들들 다 이 한 곳에서 모두 도달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강남 집값이 뭐 잡히겠습니까? 절대 잡힐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올라갈 곳은 더욱더 올라갈 거고 떨어질 곳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특히나 지금 지난 5년 동안의 랠리, 그때 처음 올랐었던 지역들, 자, 그러한 지역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 나갔었던 지역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내용들은 뭐 세미나나 개인 상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롯데 칠성부지, 뭐 롯데타워입니다. 뭐 이쪽 뭐 서초 반포동에서 걸어서 이쪽도 한 10분 정도 거리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이 강남대로 쪽입니다. 자, 다른 곳들도 아니고 왜 이 회사들이 이 강남대로 일대에 땅을 사고 자기네들이 직접 건물을 올리고 사옥을 올리고 왜 자기네 상가시설들을 이쪽에다 계속 입점을 시키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관광시설지, 뭐 관광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자, 하지만 이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코로나 기간 때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가격들 더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 지역들 전혀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한 기업들이 왜 이곳에 투자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지하 5층 규모, 지하 그 아래까지 해서 지하철 노선들과 GTX 두 개 노선들 들어온다라고 하죠. 자, 이런 사업들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자,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이 개발 사업 넘어갔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반포 1동이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반포 자이가
이곳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앞쪽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됨에 따라서 지상 구간이 공원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자,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곳도 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단순히 이 공원화만 된다 하더라도 큰 혜택을 보실 수 있겠지만 자, 그거보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곳이 이곳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자, 반포동, 이 반포 1동 자체가 이런 지역입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들도 많고 하지만 그 사이에 새롭게 올라간 신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곳이지만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상당히 안성맞춤인 지역이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지상 한 10층 정도만 되는 아파트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공원들을 내려다볼 수가 있겠죠. 반포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미 충분히 이 경부고속도로의 조망을 누리고 있지만 공원화가 된다라면 더욱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아마 집값들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했었는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모아타운이라고 그러고요. 자, 신축 빌라가 곳곳에 들어서 있어서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오세훈표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혜택들을 주면서 자, 조금 더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이 지역 일대의 매물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네이버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탭에 들어가 보시면 단순히 뭐 전세나 월세 아니면 매매에 대해서 다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매 버튼을 누르시고 실제 이곳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규모 뭐 다가구 주택들 40억, 50억짜리 그런 규모의 물건들만 있을 뿐이지 자, 일반적인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에 이제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아직 늦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이 강남 내에 아파트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포 1동, 지금까지는 이 반포 자이를 올려다보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얼마 거리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집값이 3배, 4배, 5배씩 차이가 났었던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배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반포 자이보다도 더 큰 대단지들이 조성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해안과 앞으로 이 지역 일대의 개발 한번 큰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수들입니다. 실제로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40억에서 50억대 그런 매물들만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들 뭐 그런 것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닌데 지금 이쪽에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싸게 내놓을 일은 없겠죠. 자, 그런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길 하나 놓고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논현동 쪽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에 있는 것들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가격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땅값이 평당 약 9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금액 아직까지는 저렴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뭐 3억 8천에서 4억 언더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억에서 4억 정도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뭐 잘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아마 대부분들 전세 놓고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개발 사업들을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고요. 자, 이 일대의 아파트 가격들 실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지하철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강남대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높아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바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입니다만, 자,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자,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내에서도 좀 다소 소외를 받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소규모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서초구 반포동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입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에 새롭게 바람이 불고 있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아니 3주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사실 이 일기 신도시 뉴스였습니다. 자, 이곳들 지금 매물들을 다 걷어간다. 동네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매물들이 없다라는 말들이 신문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 지역들 계속적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재건축에 대한 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서현, 순회, 이 미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현재 조성이 되었고요. 그 일대 매물들은 사라졌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들 거래량 자체가 많지도 않고 가격대들, 호가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반포,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반포와 그러니까 강남과도 경부고속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 주변 일대 지하철 노선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분당입니다. 자, 하지만 판교가 들어섬에 따라서 소외되었었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구시가지, 성남 구시가지 일대가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됨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이 분당에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정자 일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주변 일대 업무 시설들, 현대중공업 R&D센터, 두산타워, 네이버 본사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하나 둘씩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들 바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업무시설과 가까이 있는 상업지역 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어느 쪽이나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이 지역 일대들은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자,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주소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재건축을 할 때에 이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가,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상가를 노려서 이 상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서 구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 그리고 법령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들과 상가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가들 계속적으로 단순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까지 더 폭넓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반포, 개포 아니면 잠실과 송파 일대의 현재 아파트 재건축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한 지역들의 상가 가격대들이 왜 아파트 가격들보다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곳들, 자, 이곳 네이버 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가 이 네이버 본사 바로 앞에 있고요. 자, 그리고 두산타워. 이미 형성이 됨에 따라서 사실 분당도 집값이 정말 안 올랐던 지역인데 이 두산타워와 네이버 본사가 이제 옴에 따라서 정자동 일대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아파트들이 노후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R&D센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역들 계속적으로 업무 시설들 들어오고 성남시 쪽에서도 계속적인 업무 시설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시에서 바이오 헬스 허브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파트가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25년에서 30년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정말 잘 안 오를 때고요. 자, 하지만 28년, 29년, 30년의 다다름에 따라서 가격대들은 다시 한번 폭등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재건축을 염두를 해두고 일기 신도시 아파트든 상가든 뭐든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기 신도시 시장님들도 모여서 정부 쪽에 다양한 것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혜택을 줘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재건축 어떤 것들 잡아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여유 용적률이 높은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서현, 순회, 미금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용적률들 약 200% 정도. 자, 여유 용적률은 약 60%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60% 정도로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200%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여야 됩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단순 1종, 2종보다는 3종이나 상업지구 쪽으로 들어가셔야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도 그 혜택이 더욱더 커진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 쉽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별로 안 남죠. 자, 일기 신도시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던 곳들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이 가능하면 무조건 재건축으로 갈 거니까 이런 부분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교육환경 영향평가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들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앞으로 재건축 사업 1, 2년 내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걸릴 거고요. 그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곳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곳은 자급자족과 지하철역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교통적인 환경과 교육적인 환경 모든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상가를 말씀드린 이유 이겁니다.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규제의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자, 다주택을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경상 벌어진 투자 뭐길래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가격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1월 1일 날 평당 가격 2억 3천이었는데 7월 21일 날은 뭐 5억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죠.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그리고 실제 청약을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가들을 노리셔야 앞으로 혹시나 청약의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상가를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안까지 상가 조합원들을 도와주고 있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일이 되겠죠. 자,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 호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자, 바람이 불고 있을 때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매 가격 1억 8천에서 2억 2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조금 평수가 작은 것들은 뭐 1억 4천에서 1억 5천대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세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30년 된 상가가 뭐 월세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대출이 또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 업무시설 학원과 학군의 조화가 이루어진 곳, 대기업이 주목하고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시의 그 개발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1억에서 2억 소액으로 단지 내 상가 매물들을 잡아서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투자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분당구 정자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